지금 이 영상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 하나를 조용히 안고 계신 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이제는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이상하게 자꾸만 생각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 나이에는 집착 같은 건 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더 애써 보기도 하고, 괜찮은 척 웃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요. 놓으려고 마음먹을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마음 한가운데서 더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착은 내려놓아야 편해진다고. 미련은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정말로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는지는 한 번쯤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집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쉽게 자신을 몰아붙여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데도 그 이유를 묻기보다는 빨리 벗어나야 할 상태로만 여겨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잊으려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거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나이에 어울리는 내려놓음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차분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둘러 답을 내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온 마음을 잠시 내려다보는 시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만큼은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조금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집착이라는 말을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 배워왔습니다. 무언가에 오래 마음을 두면 미련하다고 말하고, 지나간 일을 놓지 못하면 스스로를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집착은 마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흔적처럼 자연스럽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삶은 집착 없이 이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꿈에 마음을 두었고, 가정에 마음을 두었고, 일에 마음을 두었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그 마음 덕분에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으며,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선택했던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조건은 바뀌었는데 마음을 쓰는 방식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애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붙잡고 버티려 하고, 이미 지나간 일 앞에서도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집착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지켜주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이해하기보다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며 스스로를 책망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느끼는 집착은 퇴보도 아니고 유난도 아닙니다. 그만큼 삶에 진지했고 관계에 최선을 다했고 쉽게 물러서지 않고 책임 있게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집착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차분히 이해해 보는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마음은 끝까지 버티려 하지만 이해되기 시작한 마음은 조금씩 힘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내려놓음은 비로소 가능한 선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해 보았고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다시 같은 생각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단단히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이쯤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겠다는 결심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제는 끝내겠다고,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크게 요동칩니다. 생각은 더 잦아지고 감정은 더 또렷해지며 집착은 오히려 힘을 얻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착은 결심으로 생긴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기대와 노력, 반복된 인내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결심으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놓겠다는 선언은 마음에게 이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다 무엇이었느냐고. 그렇게 애썼던 나는 이제 와서 부정당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강하게 버팁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이 저항이 더 깊어집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라는 말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지 못하는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마음 안에 삶이 많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지로 마음을 누르는 일이 아니라 이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집착은 조금씩 힘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집착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 일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 결과를 놓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으려 할 때도 대상부터 지우려 합니다. 사람을 잊으려 하고
기억을 밀어내려 하고 생각나지 않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상이 멀어져도 마음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도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할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지켜왔던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의 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던 나, 그 선택을 통해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었던 나. 우리는 그 대상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왔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보내는 일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와 그때의 마음까지 함께 내려놓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쉽게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착은 대상을 향한 집요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놓지 못하는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집착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집니다. 없애야 할 문제라기보다 지금까지의 나를 지켜온 방식 중 하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려놓음은 대상을 끊어내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허락해주는 일이 됩니다. 이 허락이 주어질 때 마음은 조금씩 다음 자리로 움직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의 마음을 전부 부정하라는 뜻처럼 애써 살아온 시간을 함께 버리라는 요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조언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또 하나의 숙제처럼 다가옵니다. 이 나이에는 그래야 할 것 같고, 이제는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마음을 더 다그치게 됩니다. 감정이 남아있으면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기억이 떠오르면 아직도 미련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내려놓음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곧 포기이거나 무관심이거나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은 그 기억이 떠올라도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생각나지 않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생각나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 아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픔이 와도 그 자리에만 머물게 두지 않는 것.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붙잡는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많은 것들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어울리는 내려놓음은 그와는 다른 결을 가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대신 어떤 것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삶에서 빠지는 일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조금 옮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 중심이 옮겨지기 시작할 때 마음은 비로소 조금 덜 흔들리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하다고 말입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선뜻감이 오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붙잡습니다. 완전히 놓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그래야 이 상태가 끝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벼랑 끝에서 손을 놓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려놓으라는 말 대신 조금 다른 방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덜 쥐는 연습부터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마음을 너무 세게 쥐고 살아옵니다. 붙잡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이 이미 온 힘을 다해 꽉 움켜쥔 채 말입니다. 그럴 때 아예 손을 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손에 들어간 힘을 조금만 풀어보는 겁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밀어내지 말고 지금 이 생각이 또 올라왔구나. 그 정도만 알아차려 봅니다. 감정이 생기면 없애려 하지 말고 아직 이 마음이 남아있구나. 조용히 인정해 봅니다. 이 작은 차이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음은 억누르면 더 요란해지고 무시하면 더 버티지만 알아차려질 때 조금씩 스스로 힘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덜 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나를 끌고 가려 할 때 그 중 한 번만이라도 조금 느슨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려놓음은 갑자기 가벼워지는 일이 아니라 조금 덜 무거운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장 괴로워질 때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안에 오래 머물 때입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감정은 끝까지 견뎌야 할 짐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없애려 하거나 더 강하게 눌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름 없는 상태로 오래 방치될수록 더 큰 힘을 쓰게 됩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조심스러운 연습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에
이름을 붙여보는 연습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판단하거나 분석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없애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저 이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이 계속 흔들릴 때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조금 더 조용히 물어봅니다. 혹시 이 마음은 외로움은 아닌지, 혼자 남겨질 것 같다는 두려움은 아닌지,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봐 느끼는 서운함은 아닌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결과를 놓지 못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성공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은 아닌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마음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집착은 막연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해된 마음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려놓음은 억지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이해받은 마음이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과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집착을 없애야 할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마음을 다시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이 나이에 어울리는 마음의 자리로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천천히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집착을 없애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마음을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마음이 왜 아직 남아있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함께 와 있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함부로 버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덕분에 여러분은 버텼고, 책임졌고,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계속 앞에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견뎌왔고, 충분히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갑자기 가벼워지는 사건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마음의 중심이 옮겨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덜 무거워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숨 쉬기 쉬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다시 마음이 붙잡히는 날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뜻이니까요. 이제는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그 마음을 데리고 조금 더 편안한 자리로 이동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목소리를 끄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이고
조금 더 자신을 신뢰하게 되었다면 이 시간은 이미 충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무언가를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은 오늘 이 밤에 조용히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